영어를 배우거나 쓰시지 않은 분들이지만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정도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를 사실 목표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도전해보고 이룰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굉장히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 간단한 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름은 노성인이라고 하고요.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10년간 근무하고 이제 이후에 네덜란드에 있는 삼성전자 물류법인으로 주재원 발령을 받아서 한 4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 네덜란드에 있는 HP 법인으로 이제 회사를 옮기게 돼서 거기서 현재 한 5년 6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커리어 자체가 지금 한 총 20년 정도 예. 되시고 10년은 한국에서 네네.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신 거고 예. 한 10년은 지금 해외 법인이라고 봐야죠. 예. 해외에서 HP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을 선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이 좀 해외에서 나가시면 뭐 좀 더 잘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전 정신이 좀 있으신 분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한국에서 보통 성공 코스 아니면 뭐 좋은 경력 이런 거를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말고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외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인재가 되고 싶은데 인재가 될 거면 한국에 국한된 인재가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 가서나 통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보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대학교 졸업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사실은 계획한 건 아니고 길이 열려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된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로 다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를 뭐 원래 잘하셨나요? 그렇진 않고 사실 네. 이제 저도 이제 뭐 해외에서 공부를 해보거나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근데 영어에 대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이제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분명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주재원으로 가서 사실은 영어를 쓰는 비중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일하는 분들이 매니저나 다이렉터나 그 위에 임원들하고 일하기 때문에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한국말로 그분들은 일하고 현지 친구들하고 일할 때만 영어를 쓰기 때문에 비중이 이제 높지 않아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HP라는 미국 회사를 이제 가서는 한국 사람이 이제 그 한국말로 일하듯이 영어로 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 2년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난 어떠한 목표를 잡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에서 보통 이제 영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항상 목표를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뭐 호주 사람처럼 영어를 해야지 해외에 가서 일을 하고 뭔가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그 유러피언 랭귀지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A 레벨, B 레벨, C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초급, 중급, 이제 고급이 있는데 사실은 고급 레벨까지 영어를 쓰실 필요는 없고요. B 레벨에 해당되는 잘하는 중급, 그러니까 B2에 해당되는 수준만 해도 일상생활을 하거나 영어로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거나 쓰시지 않은 분들이지만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B2 레벨 정도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를 사실 목표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도전해보고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우시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일하실 때 실수나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제가 회의를 리드하면서 회의 내용을 메모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들을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막 질문해요. 그럼 제가 이제 리드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답해주면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제가 회의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회의가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이런 내용을 하고 다 적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과정이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그 괴로운 과정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영어를 일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일을 뭐 영어를 엄청 잘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닌데도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이제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하십니까? 저는 추천을 하고요. 또 다른 경험, 젊었을 때 좀 더 다른 그런 생각들을 펼치고 싶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인재들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도전하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거든요. 그럼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나라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고민해 보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고민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 고민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더 좋은 것들이 열릴 그런 여지가 많고 그런 생각을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누다 보면 나를 또 우연치 않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생기고 또 그런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또 형성해 가고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보다 더 좋은 또 오늘보다 나 성장한 나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뭐 현지 채용이나 이런 방식으로 아예 남는 분들이 있고 네네.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잠깐 경험해보는 거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 완전히 뭐 이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네. 정말 거기 현지랑 같이 일을 하려면 정착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정착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이 제 성공하는 생각에는 정착에 성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건가요? 없으신 분들은 개인이 행복한 게 제일 거기가 맞고 행복이 중요하고 가정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애들이 이제 거기에 만족하고 행복하냐에 이제 따라서 내가 여기에 정착하고 싶냐 안 싶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성향과 이제 가족이 여기가 좀 더 맞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아니다 한국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얼마나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내가 거기 있으면서 행복하고 때로는 주어지는 거에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쭉 계셨던 거하고 네. 해외에서 가시는 거하고 실제 수익 개념에서는 어떻게 더 나으세요? 제가 급여를 잘 알지를 못해요. 10년 전인 급여라서 잘 그렇죠. 네, 이게 많은 모르는데 변화가 있었죠. 예, 근데 사실은 돈을 벌려면은 미국이나 한국에 있어야 되고 이제 돈보다는 시간을 벌려면 유럽에 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월급을 받고 세금을 이제 내고 모기지를 내거든요. 보통 저희는 이제 30년 모기지 해가지고 매달 갚는데 그거 내면은 딱 생활비가 남아요. 먹고 살고 옷 입고 딱 그만큼 남는데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 대부분 이거를 기준으로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고 제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월급쟁이들이 이제 월급 받고 세금 이제 내고 모기지 내면은 딱 생활만큼만 남는 것 같아요. 막 돈이 엄청 많이 벌고 그러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그랬던 물가가 되게 비싼가요? 예, 물가 좀 비싸고요. 대학을 나왔다고 돈을 이제 무조건 많이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직업을 먼저 이제 시작하고 거기에 경력을 많이 배우신 분이 어쩌면 이제 몸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돈은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죠. 글로벌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과 한마디 그런 걸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조언하기에는 뭐 저도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고 큰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름에 대한 인정, 열린 마음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가? 이것이 최선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그럼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볼까? 그럼 이게 또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거는 내 약점이니까 내가 이걸 좀 보완해보고 이거는 내 장점이니까 이걸 더 발전시키겠다. 나하고 생각이 조금 반대 방향으로 때로는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고 인정되면 나를 좀 겸손하게 낮추고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과 나하고 다른 사람에게 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가 달려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서는 당연히 다른 것들이 많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게 전체 인생을 살아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긴 시간 또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덜란드 들어와서 또 화이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수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